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은 케이스 스터디로 만들어 놓은 유일한 점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명리학 책도 많고 사주 도서도 많습니다만 21세기 주역점처럼 만들어 놓은 점서는 딱 하나뿐입니다. 누구나 1시간 이내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무당으로 책을 사신 분들은 저희보다 월등히 점을 잘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책을 사셨다면 유튜브에서 예서병상 8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라면 궁극의 감명서 비전적 천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에서는 광화문점, 강남점, 영등포점, 잠실점, 대구점에는 재고가 있습니다. 재고를 찾지 못하신 분이라면 아마존에 가셔서 8995124970 아시인을 엔터하시고 책 구경하시고 난 다음에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어릴 때에 천재라고 소문이 난 분들의 사주를 3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재라는 용어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하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살 미만 혹은 10몇 살까지는 천재성을 발휘하던 신동이었지만 그 뒤에는 천재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동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천재라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입니다. 차후에 진짜 평생 동안 천재로서의 역할을 했던 분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이라든지 호킹이라든지 하는 분들의 사주도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3분 명조의 사주를 가져왔지만 이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백강현, 송유근, 김웅용 씨는 이분들 다 IQ가 200이 넘는다, 측정이 불가다, 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 10몇 살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김웅룡은 충북대학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의정부에 있는 신안대학, 옛날에는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신흥대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흥대학의 부교수로 토목수리학, 토목에 관련된 수리학으로 부교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중간에 있는 송유근은 군에 갔다 와서 지금 박사학위도 못 받고 박사 과정까지는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갔는데 박사학위도 못 받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백강현 군은 지금 만 10살입니다. 11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등학교에 학교에 다니려고 하니 대단히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젊을 때 15, 20살 미만의 천재성이 발휘되는 신동들의 경우는 사실은 고등학교, 중학교를 정상과정으로 다니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노, 쇼,
미국에 살고 있는 어머니 한국인, 아버지 일본인의 자식인 야노쇼, 사유리 야노, 쇼 야노, 사유리 야노의 이야기도 나중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강현, 송유건, 김웅룡의 공통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강현 군의 사주를 보면 임진, 신해, 을류, 수가 둘, 금이 둘, 목이 하나, 토가 하나. 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송유건의 사주는 정축, 신해, 계유. 계수는 일주, 신금은 인성, 정화는 편재, 축토는 평관입니다. 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김웅룡, 지금 환갑이 넘었으니까 교수라고 칭해드리겠습니다. 부교수입니다. 인 것 같습니다. 이민, 계묘, 병호. 역시 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식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재성도 거의 안 보인다고 보아야 합니다. 백강현의 경우는 재성이 진토가 연지에 있지만 거리가 멀고 재성의 역할이 약하다. 천간에 재성이 없기 때문에 재성의 영향이 없다. 송유건의 계수, 재성의 경우는 바로 정화입니다만 정화도 역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일간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 또한 지지와 지장 간에 화가 없어서 재성의 영향이 없다. 김웅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웅룡의 병화의 경우는 재성이 금입니다만 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식상이 없거나 식상과 재성의 힘이 대단히 약하다. 식상이나 재성이 있더라도 대단히 미약하다 하는 것은 활발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주는 인성의 힘들이 대단히 강합니다. 백강현의 경우, 을목의 경우 인성이 임해, 송유경의 경우 계수의 인성이 신유, 김웅룡의 경우 인성이 인묘. 결국은 20살 이전에 천재성을 발휘했던 사람들의 경우는 식재는 없고 인성은 발달되어 있다. 그 이외에 또 하나 저희가 명리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초년에는 수의 힘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백강현의 경우는 임수, 해수가 인성이고 송유경의 경우는 수가 비견, 겁재이고 김웅룡의 경우에는 관성이지만 수가 초년에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집중적이고 공부를 하는 쪽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동인 사람이든 천재인 사람이든 천재는 평생 동안 20살 이후에도 천재성이 유지되어야 천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백강현의 경우는 아직은 20살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송유건, 김웅룡의 경우는 어릴 때 신동의 역량은 가지고 있었지만 천재로서의 일생을 살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년에 수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이 많고 집중력이 높고 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하고 수학을 푸는 능력, 추리력,
해동력이 뛰어나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백강현, 송유건, 김웅용이 평생 동안 그렇게 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천재성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천재성에 관해서는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신동이 태어났다고 해서 열몇 살 때 10살 미만에서 머리가 똑똑하고 5살, 7살이 돼서 미적분을 풀고 IQ가 190이다, 200이다, 측정이 불가능하다 말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행복하게 생각하거나 흐뭇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니, 오히려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린애일 때는 차라리 식과재관이 발달해서, 식재가 발달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지, 머리가 발달해서 수의, 물의 역량, 생각을 깊이 하는 것,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발달한 것이 과연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강현, 송유건, 김웅룡의 경우에 관인상생은 된다는 것입니다. 관인상생이 되고 인성이 강하고 인성이 발달해 있고 또 다수의 경우는 수오행이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살 미만의 집안에서 신동이 태어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두 손 들고 쌍수로 박수치고 환영할 일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학교 제도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홈스쿨링 혹은 다른 방법으로 신동을 교육시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이 있다고 절대 흐뭇해할 일은 아니다. 머리가 똑똑하니까 10살도 안 되어서 미적분을 보니까 흐뭇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